자, 이번 시간은 5단원 7번째 시간, 여러분 학습시 62쪽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질량이 큰 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태양보다 무거운 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태양이 이제 기준이라서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무겁다 하면 질량이 큰 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특징이 우리 앞서 배운 대로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 그래서 다음 과정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적인 기간, 즉 수명이 짧은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질량이 크든 작든 주기열성까지는 그 진화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질량이 큰 별도 주기율성 이후에 어디까지가 똑같냐면 지금 보시는 요 화면까지, 즉 중심에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중 껍질 구조, 안쪽에는 헬륨핵 융합 반응, 바깥쪽 껍질에는 수소핵 융합 반응, 이렇게 이중 껍질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요까지는 질량이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그 앞에 6차시 영상을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도 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질량이 작은 별은 이 이후에 어찌 되느냐? 별의 표면이 이제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분리된다. 중심부와 그다음에 별의 표면이 분리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질량이 큰 별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 요 단계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에 있는 탄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에 있는 탄소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탄소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핵 융합 반응이 필요한 온도만큼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탄소끼리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느냐? 산소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요부터 차이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용이 똑같고 지금부터 질량이 큰 별은 중심에 있는 탄소가 결합해서 산소로 변하더라. 즉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느냐? 중심에는 이제 산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산소들이 결합을 해요. 또 어떻게 되냐? 네온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껍질은 3중 껍질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2중 껍질이었지만 이제 안쪽에 산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3중 껍질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온끼리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원소, 뭐 규소 같은 걸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또 4중 껍질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껍질도 여러 겹, 이중 껍질뿐만 아니라 3겹, 4겹, 5겹 이렇게 여러 껍질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은 어디까지 되느냐?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별의 진화를 배우기 전에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이제 별의 에너지원,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이때 핵융합 반응은 단계별로 쭉쭉 일어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애가 누구라고요? 철이라고요, 철. 그래서 중심에 규소들이 결합해서 혹은 황이 결합을 해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된다 이거죠.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기초할 때 그런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은 철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껍질을 보면 껍질이 뭐 2중, 3중, 4중, 5중 쭉쭉 있다. 그래서 이 껍질에서 나온 에너지는 이 별의 표면을 가열해서 별이 엄청 커지게 돼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초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의 적색 거성,
하고요. 질량이 큰 별의 초고성은 그 원리가 같은데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이중 껍질이지만 초고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중입니다. 그죠? 3중, 4중, 5중 다중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 껍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 표면을 가열해서 표면이 훨씬 더 커진다.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은 이중 껍질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작으니까 별이 초거성에 비하면 덜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에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다중 껍질에서 나온 에너지가 별의 표면을 가열해서 별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런 단계가 바로 초거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철이 딱 만들어지면 이 철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면이 바깥으로 아주 급격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시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시점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 철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심에 철이 딱 만들어졌을 때 이 별의 표면이 급격한 압력을 받아서 급격하게 바깥으로 팽창을 해요. 이건 한순간에 팽창을 하는 거죠. 뻥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측이 되느냐? 폭발하는 것처럼 별이 폭발하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중심에 철이 딱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압력 때문에 별의 표면이 급격하게 팽창해서 폭발한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요. 폭발하니까 밝기가 어떻게 되겠노? 급격하게 밝아진다. 급격하게 밝아진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원래 어둡게 잘 안 보이던 별이 급격하게 밝아져서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밝게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노? 새로운 별이 탄생했겠네. 그래서 신성이라는 신성, 새로울 신, 별성, 새로운 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거는 별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별이 죽기 전에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밝아지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더라. 우리가 앞서 별의 진화에 필요한 기초를 배울 때 이런 거 했습니다.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고요. 헬륨이 결합하면 탄소가 되고 탄소가 결합하면 뭐가 돼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냐?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더라.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철이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 예를 들면 금을 만든다. 이럴 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이 에너지를 먹고 철들이 결합한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철이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철이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바깥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 철이 흡수해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면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안 만들어진다. 우리 보셨다시피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탄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지고요.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질량이 큰 별, 그것도 언제?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철이 흡수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별의 표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팽창해.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반면에 중심에 있는 철은 또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수축하고 표면은 팽창하고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축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수축하냐면 원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노? 중심에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그다음에 전기가 없는 중성자 여기 합쳐져서 우리 원자 핵을 이루고 바깥쪽에 뭐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 요게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느 원자나 똑같아요. 당연히 철 원자도 중심에 양성자 바깥쪽에 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중력을 엄청 받게 되면 이마저도 쪼그라듭니다. 이마저도 수축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결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노?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뭐가 되냐면 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돼요. 그러면 이 원자 안에는 뭐만 있어? 중성자만 있네. 원래 있던 중성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한 해서 만들어진 중성자. 중성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부가 이 정도로 수축합니다. 원자 핵이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결합할 만큼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중성자인 별이 만들어집니다. 요 별을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하고요. 이 중성자별보다 중력이 더 세. 그러면 이것보다 더 수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중심에 철이 만들어질 때 별의 표면은 급격하게 팽창해서 폭발한다. 이런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요.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흡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반면에 중심부는 바깥 부분은 팽창하지만 중심부는 수축해서 중성자별 혹은 더 수축하면 블랙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질량이 작은 별과 비교해서 보시면 질량이 작은 별이 있고 큰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작은 별도 표면이 팽창하고 중심은 어떻게 돼? 수축합니다. 그래서 팽창돼서 만들어진 게 뭐고? 행성상 성운이다. 중심이 수축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큰 별도 원리가 똑같아요. 표면은 팽창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초신성 폭발이 된다라는 거고요. 중심부는 역시 수축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그 원리는 똑같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한다라는 거. 같은 원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실제로 초신성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개자리, 멍멍이 말고요. 꽃게, 뒤뚱뒤뚱 꽃게, 별자리 중에 개자리가 있는데 그 개자리에서 발견된 초신성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개성운이라 부릅니다. 실제로는 이 중심에 질량이 큰 별이 있었는데 그 표면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중심 안에는 이제 중심부가 수축하겠죠. 그래서 중성자별 혹은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초신성 폭발하는 모습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봤어. 어디서 봤느냐? 요거 봤습니다. 요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행성상성운입니다. 행성상성운. 뭐냐? 질량이 작은 별. 그래서 중심에 여기 백색 외성이 있고요. 표면이 어떻게 팽창되어서 날아간다 이랬습니다. 오른쪽은 질량이 큰 별.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죠? 이 두 개 그림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림만 보여줘. 그림만. 그림만 보여주고 이제 어떤 게 질량이 큰 거고 뭐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눈여겨 봤다가 왼쪽 그림은 질량이 작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성상 성운이고 오른쪽은 질량이 큰 별이 진화 과정에서 겪는 초신성 폭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차이점은 뭐냐? 또 공통점이 있죠. 중심은 수축하고 외곽 별의 표면은 팽창한다는 거. 중심은 수축하고 표면은 팽창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질량이 작은 별은 수축해서 뭘 만드노? 백색 외성을 만듭니다.
반면에 질량이 큰 별은 추측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표면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겠노? 폭발, 뻥하고 폭발하니까 표면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반면에 행상성운은 폭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팽창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표면이 날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폭발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표면이 바깥으로 퍼지는 거고 질량이 작은 별은 상대적으로 적은 속도로 팽창한다는 거. 요거 차이점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의 행상성운과 질량이 큰 별의 초신성 폭발 요 두 개 그림을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그죠? 자, 요거 보시면 이 초신성 폭발하는 모습인데 뭐가 초신성 폭발이고 보시면 여기 얘가 이제 은하입니다. 은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하는 별이 1000억 개 정도. 1000이면 1000억 개.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요. 그러면 은하의 밝기는 별 하나의 밝기에 비해서 대략 밝기가 몇 배겠노? 대략 한 1000억 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으니까 별 하나와 비교해 보면 은하의 밝기는 한 1000억 배 정도 밝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은하의 밝기하고 얘의 밝기를 비교해 보세요. 얼추 비슷하지? 요 밑에는 얘는 뭐냐? 이게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별 하나가 폭발한 거예요. 이 정도로 밝아집니다. 별 하나가 폭발하면 거의 은하 하나 정도의 밝기 정도로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평소 때에 비하면 한 1000억 배 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밝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안 보였어. 사실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멀리 있어서 그런 거죠. 멀리 있어서 안 보인 거예요. 원래는 밝습니다. 초고성. HR도 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HR도 상에서 초고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광도가 엄청 밝단 말이야. 표면 온도는 낮지만 광도가 엄청 밝으니까 실제로 밝은데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가 더 밝아져요. 은하 밝기만큼 밝아지니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해서 초신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이 산산조각 나는 죽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초신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이 있고요. 그림이 두 장입니다.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별, 그다음에 요 별, 요 모습 보세요. 요 모습하고 요 모습하고 똑같이. 그러면 요게 왼쪽 위에 요 모습과 요 왼쪽에 요 모습 똑같죠? 그래서 같은 구역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은 다 똑같아요. 요 별 똑같죠? 요거 똑같죠? 그 위에 있는 주황색 별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밝았는데 없던 별이었는데 여기 엄청 밝게 별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전 사진이고요. 이게 후 사진입니다. 전후 사진이거든요. 전에는 안 보였던 이 별이 갑자기 엄청 밝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로 별이 급격하게 밝아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오른쪽 그림, 이 그림이 초신성 폭발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관찰한 모습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은하인데 이 오른쪽 은하하고 왼쪽 은하를 비교해 보세요. 요 빨간 거 똑같지? 빨간 거 똑같죠? 이거 다 똑같죠? 여기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왼쪽이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후 사진입니다. 전에는 요 파란색 별이 없었는데 요 파란색 별이 생겨났죠. 엄청 밝은 별이 하나 생겨났다. 밝기로 보세요. 은하 중심 밝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은하 정도의 밝기에 별이 탄생했더라. 바로 초신성 폭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밝아진다라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 학습지 64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6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표면은 팽창하죠. 팽창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만 남느냐? 중심부만 남는데 이 남은 중심부 원래 별의 질량이 아닙니다. 표면은 다 날아가고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1.4 솔라메스, 요건 태양 질량이에요. 점 찍은 거.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더 작더라. 그러면 백색외성이 되는 거고요. 1.4에서 3배 사이더라. 그러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중심에 남은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더라. 3배 이상이더라. 그러면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중심별의 질량이 어떤 범위냐에 따라서 이제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색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는 거고요.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질량이 큰 별에 속하는데 이 큰 별 안에서도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 솔라메스 이상이면 3 태양 질량 이상이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 가끔씩 이게 문제에서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고를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숫자 1.4하고 3만 외우시면 됩니다. 1.4와 3을 기준으로 1.4보다 작으면 백색외성, 3보다 크면 블랙홀, 그 사이면 중성자별. 이 숫자는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중성자별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중성자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하고 이 두 개가 결합할 만큼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중성자가 되죠. 중성자로 되어 있는 별입니다. 그거 말고는 별 특징이 없습니다. 블랙홀은 여기 보시는 게 블랙홀 실제 모습이 아니고요.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그래서 블랙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중력이 커서 뭐 빛마저도 빨아들인다. 이렇게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요. 블랙, 색깔, 블랙, 검었다. 보이겠나, 안 보이겠나? 우주가 검은데 지도 검해. 안 보이겠죠?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중력이 매우 커서 실제로 주변 별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상도예요. 상상도.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요 끄면 시커먼 점, 여기 시커먼 점. 여기는 시커먼 점 있죠? 여기 블랙홀이고요. 이 블랙홀 옆에 엄청 커다란 별이 있잖아.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블랙홀의 중력이 더 큽니다. 엄청 작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집중되어서 모여있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주변에 큰 별을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거고요. 이게 진짜 상상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관측한 모습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별의 일부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 근데 보니까 중심에 뭐가 있다고? 시커먼 점. 중심에 점 보이죠? 이 시커먼 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나사에서 관측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심부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중심부는 지금 시커먼데 빨간색 부분들은 지금 별의 물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블랙홀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은 자신 혼자만 있을 때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커매서 안 보이죠. 그런데 주변 물질을 빨아들일 때 물질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가 시커먼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 블랙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랙홀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작으냐? 라면 태양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엄청 크잖아요. 근데 별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지. 태양은 절대 블랙홀이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라고 치면 그냥 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중성자별이 된다라고 치면 그냥 제주도만한 섬이 되는 거고요.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기 때문에 백색외성이 될 거 아닙니까? 태양은 실제로 백색외성이 되면 지구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로 크기가 차이가 많아. 백색외성과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크기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백색외성은 지구만한데 태양이 백색외성이 되면 지구만해야 되는데 태양이 만약에 중성자별이 된다면 산만한 크기, 블랙홀이 되면 점만한 크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량으로 비교해보면 백색외성은 중심부에 남은 질량이 1.4 이하입니다. 이하. 블랙홀은 3 이상이에요.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빛도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는 별도 다 빨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과 물질의 순환인데 역시 이 그림도 학습지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잖아요. 그게 태양과 같이 작은 별이든 질량이 큰 별이든 탄생합니다. 성운이 수축해서 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질량이 작은 별은 주결성에서 적색거성, 레드 자이언트가 적색거성입니다. 그럼 행상성을 거쳐서 중심부는 백색외성, 화이트 드와프트가 이제 백색외성이고요. 중심부는 백색외성이 되고 별의 표면에 지른다고 날아간다, 바깥쪽으로. 날아가요. 날아간 거 어찌 되느냐? 또 다른 성운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성이 되었다가 초거성, 레드 슈퍼자이언트 초거성이 되었다가 어떻게 폭발을 해요. 뻥 하고 폭발하면 중심부는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 중심부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요. 바깥으로 뻗어나간 표면, 바깥으로 폭발해서 뻗어나가잖아요. 이 나가서 어찌 되느냐? 역시 또 다른 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운이 되어서 여기서 또 별이 탄생하겠죠? 별이 탄생해서 주경 중성자별, 초거성, 폭발해서 또 성운이 되고요. 또 이 성운에서 별을 만들죠? 질량이 작은 별, 그다음에 적색거성, 행상성운이 돼서 또 표면에 날아가면 또 성운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서로 되고요. 별과 물질이 서로 순환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별이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앞서 배운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듣는다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